아 진짜. 아, 어 소리 안 들어갔겠네. 7분. 전기음성도 큰 게 전자를 다 가져간다고 했죠. 네. 그래서 여기서 잘 보시면 수소하고 산소 중에는 산소가 여전히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산소가 수소의 전자를 다 가져간다고 알겠죠? 그런데 산소하고 산소 사이에는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산소 사이에서는 어. 산소가 더 큽니다. 자, 둘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이 너무 어려운 질문인가? 같습니다. 같잖아요. 그러면 전기음성도 큰 게 다 독식이란 말은 알죠? 네. 독식이란 말이 다 가져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같으면 전자를 어떻게 가져가겠어요? 같으면. 쪼개야죠. 같으면 전자를 나누어 갔습니다. 알겠죠? 전자를 나누어 갔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산소는 전자를 몇 개 갖고 있습니까, 지금? 7개가 7개 갖고 있죠. 원래 몇 개였는데요? 6개. 6개. 그럼 몇 개 많아졌어요? 1개 많아. 한 개 많아져서 예산화수는 얼마다? 1 마이너스입니다. 1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수소산화수는 1 플러스가 되는 거고요. 알겠죠? 네. 앞서 얘기했듯이 산화수는 예외적인 것 절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산화수는 100% 전기음성도에 의해서 명확하게 결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의 순에 따라 전자를 독식하게 되고 그것에 따라 투입한 전자 개수를 카운팅하는 게 바로 산화수다. 그다음 요거 혹시 저 분자의 이름을 아시나요? 이 분자의 이름 아, 붕붕붕붕. 보레인이라고 합니다. 어? 보레인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뭐 산업적으로도 역사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물질이긴 합니다. 뭐 여하튼 제 루이스 구조 그려볼 수 있겠어요? 자, 이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되겠어요? 저 그거잖아. 뭐냐. 제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 바로 붕소의 슈쇼가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녀석을 보레인의 루이스 구조로 그려보면 되겠죠. 입체적인 그죠? 됐습니까? 자, 그럼 이때 붕소산화수 얼마입니까? 3 플러스. 붕소산화수 3 마이너스. 마 3입니다. 붕소산화수가 어떻게 되느냐? 어? 붕소산화수 어떻게 됩니까? 풀 2요. 마이 풀이 아니야? 마 3. 마3 풀3 풀 3? 풀 3이지. 정시대기. 어? 풀 3 맞지 않아? 자, 전기음성 아니 산화수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라고요? 전기. 전기음성도예요. 그럼 얘도 전기음성도 따져봐야죠. 붕소하고 수소요. 수소 전기음성도 얼마? 2.2요. 써놨죠? 2.2. 붕소 얼마게요? 2.5요. 3.2.0입니다. 어디가 더 크죠? 뭐야? 수소가 더 큽니다. 그럼 이때 결합전자가 어디 있냐면 이거 결합전자죠? 이것도 결합전자고 이것도 결합전자잖아. 근데 둘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수소. 수소가 크죠. 그럼 수소가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있는 전자를 수소가 먹었겠구나. 다 가져갑니다. 수소가 다 가져갑니다. 수소가 다 가져갑니다. 그럼 현재 수소는 전자를 몇 개 획득해요? 2개가 2개 획득하죠. 원래 몇 개였는데 수소는 전자가? 한 개. 하나죠. 하나인데 몇 개 많아졌어요? 1개 많았어. 하나 많아졌죠. 그럼 이 수소 산화수는 얼마겠어요? 플러스 1 마이너스가 되겠죠. 1 마이너스가 되고 1 마이너스가 됩니다. 조윤 형한테 DM 왔어. 네? 뭐라고요? 아 아니에요. 조윤 형한테 DM 온. 뭐라고? 누구냐고. 뻥. 혹시 잠깐만 클리닉 한다고 하셨어요? 클리닉이요? 시간 일찍. 아니요, 그런 말은 안 했는데. 딸래 수업. 아 고수고생? 네 누구세요? 정인호 쌤이라나. 클리닉 따로 예약하신 적 없으세요? 엄마 샘플을 찍어주신 것 같은데. 승현이
제가요? 아니에요? 그런 거야? 예, 제가 정일은 쌤 말한 적이 없어요. 예. 근데 정일은 쌤 수업을 맞긴 맞거든, 성현이가. 예, 맞습니다. 시간 공부하면 되잖아, 니가. 저쪽 가서 공부해라. 어차피 7시부터 수업이니까. 그 클리닉이 아니고요. 오전에 했던 수업 봐야 된다고요. 공부를 해서 말하고. 예, 오전에 했던 수업 봤어요? 네, 맞습니다. 오늘 그거 퀴즈 친다고요. 오늘 그 테스트 볼 거예요. 오늘 오전에 했던 것도. 네. 오늘 오전까지는 아니고요. 저번 주에 했던 수업을 오늘 퀴즈를 볼 거거든요. 저쪽 가서 공부해, 이건 네. 갔어. 그래서 그거 뭐야? 오전에 했던 수업 같이 공부하라는 의미였는데 하여튼 그래서 오전에 수업을 와도 돼요. 네. 와서 같이 들어도 돼요. 알겠죠? 아니면 지금 영상으로 보면 돼요. 네. 이따 봐요. 자, 보자. 그래서 이 경우 수소의 산화수는 뭐가 된 거예요? 1-가 됐죠? 네. 여기서는 뭐였었는데요? 1 플러스였는데요. 알겠죠? 그래서 이때 참고로 이게 산화수에 따른 수소 이름이 있어요. 산화수에 따른 수소의 이름. 자, 원래 수소는 최외곽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한 개 있잖아요. 한 개. 이때의 전자 배치는 어떻게 되죠? 하나 있는 전자를 오비탈 전자 배치를 어떻게 써요? 1s1 이렇게 쓰잖아요. 이때 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돼 있을 때 이름이 하이드로젠이에요. 이런 상황을 하이드로젠이라고 한다고요. 알겠죠? 되십니까? 네. 됐죠? 자, 그러면 이때 여기서 s오비탈에는 전자가 최대 몇 개까지 채워질 수 있죠? 2개까지 채워질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 있는 이 전자 말고 전자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맞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럴 때 얘 이름이 뭐예요? 중수소. 디하이드로젠. 이럴 때 이름을 하이드라이드라고 해요. 하이드라이드라고 해요. 예. 알겠죠? 그 다음 이 1s 오비탈에 있던 녀석을 전자를 떼어서 없앨 수 있거든요. 그럼 이때 최외곽 전자는 몇 개 있는 거예요? 한 개. 빵빵. 없는 거죠. 그러면서 얘 산화수는 뭐가 되겠어요? 1 플러스가 되겠죠? 네. 얘를 중성이라 할 때 얘가 1 마이너스인 거예요. 그래서 수소가 산화수 1 마이너스일 때 이런 상황일 때 부르는 이름이 뭐라고요? 하이드라이드. 알겠죠? 그럼 전자 하나를 떼서 1 플러스가 됐다 했을 때 부르는 이름이 뭐예요? 하이드로이온. 그걸 프로톤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 프로톤? 네. 프로톤의 다른 뜻은? 양성자. 양성자예요. 오. 왜냐면 수소 원자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양성자 한 개하고 전자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전자 하나 떨어지면 양성자죠. 아하. 이해하셨죠? 그래서 수소를 이렇게 산화수에 따라 프로톤, 하이드로진, 하이드라이드 이렇게 구분을 한다 이런 말입니다. 알겠죠? 예? 그래.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뭐 산화수와 관련돼서 진짜 여러 가지 많은데 그 다음 또 하나 생각해 볼 거. SO4E-. 여기서 산소 산화수 얼마였죠? 2번. 2-였죠? 네. 2-였죠? 황산화수는 얼마였어요? 6 플러스. 6+였죠? 이때 얘 루이스 구조 어떻게 될까요? S가 루이스 가운데 구조. 있고, 황이 가운데 있고 O가 산소가 이중결합으로 두 개가 붙어 있고 단일결합으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SO4 2-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알겠죠? 이렇게 능수능란하게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알겠죠? 아유,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자, 그러면 이때 당연히 산소하고 황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산소요. 산소가 더 큽니다. 산소는 얼마라고 했죠? 3.5요. 3.5고요. 황은 얼마예요? 3.3. 황은 2.6 정도 돼요. 탄소보다 조금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SO4 2- 루이스 구조를 그리면 결합전자를 누가 다 가져가는 거겠어요? 황이 가져가요? 산소가 가져가요? 산소가 더 가져가기 때문에 이때 여기 있는 모든 전자를 산소가 다 가져가 버리면 요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2 마이너스. 2-죠? 이쪽 산화수도 얼마예요? 2 마이너스. 이것도 2-가 된다고요. 그럼 그런 식으로 치면 요 황의 산화수는 얼마겠어요? 6 플러스. 이 황의 산화수가 6 플러스라는 거 아시겠어요? 이해하셨어요? 네. 왜냐면 이 경우 황은 산소에 둘러싸여서 전자를 가져야 전자를 전혀 가질 수가 없어요. 뺏겨요. 전자를 가질 수가 없죠. 네. 그래서 최외곽 전자가 원래 황은 몇 개 있었죠? 6개. 6개인데 지금 몇 개 가졌어요? 1개. 0개죠. 왜냐면 산소가 다 가져갈 거 아니에요. 얘는 지금 가지고 있는 전자가 0개라고요. 원래 6개에서. 그래서 이 산화수가 6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죠. 아하.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이때 저 황과 산소로 구성될 수 있는 이온 중에 아주 독특한 녀석이 하나가 있는데 S2O8E-라고 하는 녀석이 있거든요. 저기서 황의 산화수 얼마일까요? 저기서 황의 산화수 얼마일까요? 저기서 황의 산화수가 얼마일까요? 7 플러스가 될 수가 없지 않나? 그럼 최대니까 6 플러스. 자, 봅시다. 아까 이거 잘못 판단하면 황의 산화수가 7 플러스고 그렇게 판단한 근거가 산소가 2-니까요. 그러면 이온가가 전체가 2-니까 그걸 만족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이때 황이 7 플러스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죠. 아, 환길이 돼 있구나. 왜냐하면 아까 황의 최대 산화수는 얼마라고 그랬어요? 6 플러스. 6 플러스거든요. 그래서 황이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산화수는 최대 산화수는 6 플러스인 거예요. 그럼 황의 산화수가 6 플러스라고 할 때 그러면 산소 산화수는 여기서 얼마라고 해야 되겠어요? 60이니까 말이 안 되는데. 저 얼마겠어요? 여기서 산소의 산화수는 얼마겠어요? 그냥 질러. 산화수가 분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안될 거. 얼마겠어요? 바로 봐. 여기서 산소 산화수는 14 나누기 8 마이너스겠죠. 전화량 보존에 의하면 절여야 되는 거죠. 맞아요? 맞습니다. 뭐 약분해서 뭐 4분의 7이라고 해도 되고. 저는 이렇게 가능해요. 알겠죠? 됐어요? 그럼 이런 식의 분수산화수?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분수산화수? 가능하다고요. 그럼 분수산화수의 의미가 뭘까요? 대략적인. 분수산화수의 대략이요? 분수는 대략적인 숫자인가요? 아니요. 수학에서 분수로 표현한 숫자는 대강 표현한 숫자인가요? 아니요.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비율이요? 확률. 이제 얘를 끊을 수도 있고 저만큼 안 끊을 수도 있고. 자, 산화수가 분수로 나타날 수 있느냐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 경우를 뭐라고 부르냐면 믹스트 옥시데이션 스테이트 라고 합니다.
우리말 번역으로 혼합 산화 상태. 혼합 산화 상태. 바로 믹스드 옥시데이션 스테이트는 여러 산화수의 평균입니다. 그러니까 S2O8E-에서 1차적으로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짓이 황해산화수가 7 플러스다.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알겠어요? 완벽하게 틀리는 겁니다. 황해산화수는 6 플러스고 거기서 산소산화수가 8분의 14 마이너스의 분수산화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SO4E-처럼 얘도 루이스 구조 그릴 수 있겠어요? 준석, 얘 루이스 구조 그릴 수 있겠어요? 봅시다. 자, 루이스 구조 그릴 수 있겠어요? 아. 음. 얘는 루이스 구조를 저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루이스 구조 그려 어떻게 돼? 자, 이제 루이스 구조 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힌트는 이것입니다. 사는 것 같습니다. 어? 사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 자. 그럼 그려볼까요? S2O8E-는 이렇게 됩니다. 황, 산소, 산소, 산소. 이렇게 된 상태에서 황, 산소, 산소, 산소 에서 요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S2O8E- 사이오설페이트라고 하는 건데 이 놈의 루이스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산소하고 황 중 누가 전기음 송도가 크다고요? 산소. 황이 전기음 송도가 작죠. 그러면 이 황 주변에는 누구만 붙어 있어요? 황 주변에 누구만 있어요? 황 주변에 누가 있어요? 황 주변에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밖에 없죠? 그래서 황은 전자를 획득하겠어요? 전을 획득할 수 없겠어요? 없습니다. 전을 획득할 수 없기 때문에 황의 산화수 얼마일까요? 황은 6 플러스입니다. 6 플러스입니다. 이것도 6 플러스라고요. 자, 이때 이거 산화수 얼마입니까? 이거 산화수 얼마예요? 2 마이너스입니다. 2 마이너스라는 거 알겠어요? 이거 산화수 얼마입니까? 2 마이너스입니다. 2 마이너스죠? 이거 산화수 얼마입니까? 2 마이너스입니다. 2 마이너스죠? 이거 산화수 얼마입니까? 1 마이너스입니다. 지우 이거 산화수 얼마입니까? 저거의 경우는 0 아닐까요? 얘 산화수. 0 아니에요. 자, 전기음 송도가 뭐 한 개? 마이너스 1입니다. 바로 얘 산화수는 1 마이너스죠. 어디랑 똑같아요? 여기랑 똑같잖아요. 됐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산소가 화학적으로 같다 다르다? 다릅니다. 이 둘은 화학적으로 같은 산소예요, 다른 산소예요? 다른 산소. 완전 다른 산소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 나와 있는 산소가 1 마이너스도 있고 2 마이너스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봐봐요.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가 하나 둘 셋 거기에 1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게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 산소 사이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게
여기서 구한 이게 된다 이런 얘기예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네. 알겠죠? 아까 저 구해놓았던 8분의 14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평균적으로 이걸 의미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그래서 지금 이게 사이어솔페이트 이온이라고 하는 녀석이 루이스 구조와 산화수 분포가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됐죠? 그래서 하나 더 얘기를 해보면, 자 여기 줄게요. 준다. 5, 6. 혹시 여러분 F2O3라고 아십니까? 산화철. 바로 그 유명한 산화철이죠. 그래서 녹 쓴다 할 때 그 녹이 바로 저 F2O3입니다. 이때 여기에 있는 철과 산소의 산화수 알아낼 수 있겠어요? 네. 알아볼까요? 자, 산소 산화수 얼마예요? 3.5. 산소 산화수 아, 2 마이너스입니다. 철 산화수 얼마입니까? 3 플러스. 네, 3 플러스거든요. 아주 전형적인 그 물질인데 여기서 철과 관련된 산화물 중 Fe3O4라고 하는 애가 있습니다. 혹시 얘 이름을 압니까? 과산화철. 저것도 산화철 아닐까? 얘 이름 아십니까? 그 유명한 자철광입니다. 아, 자, 자철광이 뭐냐면 그 여러분 초등학교 다닐 때 그 꼬마 막대 자석 이런 거 가지고 막 그 철가루 뿌려 가지고 막 그거 자기력선 나오는 거 보고 막 그런 게 있었죠. 맞습니다. 그리고 막 나침반 옆에 자석 두면 나침반 막 이상하게 움직이고. 네. 그거 아시죠? 그래서 Fe3O4 제가 지금 그 유명한 자철광 꼬마 막대 자석의 원료가 되는 물질이에요. 아시겠죠? 그 녀석이 이제 화학식이 저건데 저기서 산소 산화수 얼마? 여기서 산소 산화수 얼마? 잠시만요. 아, 저기서 이렇게 분수로 나오네. 산소 산화수 얼마? 2 마이너스. 산소 산화수가 2 마이너스라고요. 철 산화수는 얼마게요? 3분의 8 플러스. 바로 3분의 8 플러스입니다. 3분의 8 플러스 이런 상황을 뭐라고 불렀어요? 이런 상황을 혼합 산화 상태라고 했었죠? 혼합 산화 상태는 여러 산화수가 평균적으로 나타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Fe3O4 자철광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된 겁니다. 철이 2 플러스인 것과 철이 3 플러스인 게 섞여 있습니다. 몇 대 몇의 비율로 섞여 있냐면 철 2 플러스는 1, 철 3 플러스는 2의 비율로 섞여 있습니다. 거기에 산소가 현재 2 마이너스 산화수를 갖는 것이 4개가 섞여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으로 전하랑 보존이 틀려요. 전하랑 보존이 맞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전하랑 보존이 맞게 돼 있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저기에 있는 3분의 8 플러스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겠어요? 바로 2 플러스인 건 한 개가 있죠. 네. 그런데 3 플러스인 건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죠? 원자비가. 그걸 뭐로 나누면 평균이 되는 거예요? 전체 원자리 수로. 1, 2에서 3으로 나눠주면 그 값이 3분의 8 플러스인 거예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산화수를 분석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됐다.
자, 그런 다음 이제 뭘 한번 살펴볼 거냐면 1.4 산화환원 반응식 개수 맞추기. 요걸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준다. 준다. 자, 우선 첫 번째 우선 1 산화란 말 알죠? 산화 영어로 뭐라고 해? 오키데이션. 오, 그렇죠. 산화를 영어로 옥시데이션이라고 합니다. 산화의 정의는 뭐죠? 산화의 정의는 뭐예요? 산소를 얻는다. 수소를 잃는다. 자, 산화의 정의는 산화수가 증가한다. 산화의 정의는 바로 어떤 원자가 전자를 뭐 하는 거죠? 잃는 거. 전자를 잃고 빼앗기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원자 입장에서 전자를 빼앗기는 현상을 산화라고 하는데 그 산화가 벌어질 때 산화수는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증가. 산화수는 무조건 증가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을 뭐라고 부른다? 산화라고 합니다. 산화라고 합니다. 자, 반면에 환원을 영어로? 환원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쟁취하는 거예요. 영어로요. 아, 환원을 영어로. 언옥시데이션. 환원을 영어로 리덕션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서 얘는 어떤 원자가 전자를 얻는 것을 뜻합니다. 어떤 원자가 전자를 얻어가는 것. 알겠죠? 그러면 이 환원이 벌어지면 산화수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작아집니다. 산화수는 감소합니다. 감소합니다. 아이고. 자, 보이시죠? 보이시죠? 자, 그다음 어떤 원자가 전자를 얻는 것을 환원이라 하고 그때는 산화수가 감소하게 되는데 재밌게도 이 산화환원 반응은 동시적입니다. 동시적. 자, 동시적이란 말은 두 반응이 따로따로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같이 일어난다는 얘기입니까? 반드시 같이 일어납니다. 산화환원 반응은 절대로 따로따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왜냐? 누군가 전자를 얻어갔다. 그럼 그 전자는 하늘에서 솟은 거겠어요? 땅에서 떨어진 거겠어요? 땅에서 솟아나온 게 하늘에서 떨어진 거겠어요? 아니면 누가 준 거겠어요? 누가 주니까 받은 거지. 없던 전자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을 리는 없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받으면 누군가는 줘야 되니까 산화환원 반응은 언제나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 동시성 때문에 산화환원 반응을 영어로 뭐라고 하게요?
산화하는 반응을 그래서 영어로 뭐라고 하게요? 동시에 일어나는 투게더. 뭐라고 얘기하냐면 버르버르버르바 레독스 리액션이라고 합니다. 바로 빨간 소, 예. 빨간 소 빨간 반응이라고 합니다. 소를 뜻하는 단어 중에 악스라는 단어가 있죠. 그래서 또 어떤 종류의 어떤 상태의 소를 뭐 옥스라고 하긴 하던데 뭐 여하튼. 그래서 red는 어디서 따온 말이겠어요? 리덕션에서 딴 거고요. 옥스는 옥시데이션에서 따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화환원 반응이 동시에 진행되기 때문에 산화환원을 한꺼번에 얘기하면 영어로 생각해봐. 산화환원 한꺼번에 쓰면 옥시데이션, 리덕션 말이 너무 길잖아. 네. 이 음절이 너무 많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도 이걸 줄여가지고 레독스 리액션이라고 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 레독스 리액션은 그냥 화학에서만 쓰는 말이 아니라 영한 사전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알겠죠? 영한 사전에 등재된 정식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산화환원 반응을 레독스 리액션이라고 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제 이것으로부터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요렇게 이 자, 이번 시험에 이게 반드시 나올 텐데 이거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가 있습니다만 거기 나와 있는 예 하나만 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엑슈다인 줄게요. 자, 우리 연습 문제를 하나 살펴볼 텐데 어딨냐면 거기 2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3이라고 하는 거 있는데 찾았어요? 2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3 찾았어요? 네. 교재 2페이지에 있는 연습 문제 3 찾았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우선 여기서 첫 번째 우선 문제를 읽으면 이런 말이 문제에 떡하니 나오죠. 보이세요? 네. 그래서 보시면 첫 말에 뭐가 나와? 염기성 용액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염기성을 영어로? 베이직. 그럼 염기성 수용액에는 어떤 이온이 넘쳐나요? OH 마이너스. 바로 OH-가 이게 잔뜩 넘쳐나는 조건을 우리가 염기성이라고 하는 거죠. 네. 맞습니까? 네. 자, 이럴 때 문제를 읽으면 이런 말이 나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찾았어요? 자, 문제에 뭐라고 돼 있냐면 요드와 이온이 얘거든요. 요거를 과망간산 이온이 이거예요. 요거 요드와 이온을 과망간산 이온으로 산화하여 요드 분자가 I2고요. 요거와 산화망간 MnO2 이게 이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나와 있는 글 있잖아요. 그 글을 그냥 그대로 화학 반응식으로 쓰면 이게 된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그래서 요 둘을 반응시켜서 이거 둘을 만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얘기죠.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써놓은 이 반응식은 제대로 된 거예요? 좀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좀 이상하거든요. 절대적으로 뭐가 안 맞아요? 양쪽에. 전화를 안 하나. 우선 첫 번째 질량 보존이 하나도 안 맞죠? 네. 예를 들면 여기는 아이오다인 원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인데 하나인데 여기는 2개 있고 여기 산소 몇 개 있어요? 2개인데 여기 4개 있고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쓴 거냐면 불균형 반응식이라고 쓴 거야. 그러면 이거의 가장 1차적인 목표는 뭐부터 해야 되겠어? 저 반응식을 깔끔하게 완결하는 것. 아시겠죠? 그거부터 해야 된다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될까? 첫 번째 뭐부터 해야 될까 여기서? 개수를 반응식. 바로 산화수를 찾아야 돼요. 어. 산화수 아시겠죠? 자, 이 망간 산화수 얼마예요? 7 플러스입니다. 7 플러스라는 거 아시겠죠? 요 산화수는 얼마예요? 이 산화수는? 1 마이너스입니다. 1 마이너스죠. 호돈소로 돼 있는데 이온 까면 그게 바로 산화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 산화수는 얼마예요? 풀 4요. 4 플러스라는 거 알겠죠? 네. 그 다음 이의 산화수는 얼마예요? 0입니다. 0이라는 거 알겠죠? 네. 그러면 이때 7 플러스에서 4 플러스로 산화수가 커지고 있어요? 산화수가 작아지고 있어요? 작아졌습니다. 산화수가 작아지고 있죠? 네. 요걸 산화환원 뭐라고 해요? 환원입니다. 환원이라고 하죠. 1 마이너스에서 0가로 산화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했습니다. 증가하고 있죠. 산화환원 뭐예요? 산화입니다. 산화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종류의 문제가 나오면 불균형 반응식이 나왔을 때 우선 1차적으로 누가 산화하는지 누가 환원하는지를 찾아놔야 돼요. 알겠죠? 자, 이 상태에서 첫 번째 1 산화 반쪽 반응식을 한번 작성해 봅니다. 자, 이때 누가 산화한다고요? 아이오다인. 바로 아이오다인 마이너스가 I2가 되는 반응으로 산화 진행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산화하는 두 화학종만 따로 떼서 써줍니다. 그런 다음 얘를 어떻게 맞추어야 할까요? 그런 다음 얘를 어떻게 맞추어야 할까요? 산화수랑 얘는 이제 어떻게 완결을 해야 될까요? 양쪽을 이제 불균형이 아니라 균형된 제대로 된 반응식으로 표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산화수 이동이 각계 개수를 순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바로 여기 아이오다인 원자가 몇 개 있어요? 2개. 2개 있죠. 그럼 여기다가 오케이. 2. 알겠죠? 이 2를 써주는 이유는 양변의 뭐를 만족시키기 위해서요? 질량 부족. 질량 보존이죠. 자,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다음에 전하량을 맞춰야 됩니다. 5. 여기는 1 마이너스 입자가 2개죠. 네. 근데 I2는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의 중성이에요? 중성입니다. 중성이라서 여기다가 자유전자 2개를 더해 주셔야 돼요. 네. 이렇게 더하는 이유는 뭐를 보존시키기 위해서? 전화량 전하량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이게 여기서 일어나는 산화 반쪽 반응식이에요. 반응식을 균형 있게 잘 작성했다라는 게 뭐냐면 양변의 질량 보존 그리고 전하량 보존을 완결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두 번째 2. 환원 반쪽 반응을 작성합니다. 자, 환원에서는 누가 되는 거죠? 바로 저 망간 MnO4 마이너스가 MnO4 결과적으로 MnO2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첫 번째 뭐부터 하라고요? 질량 부족. 질량 보존부터 하라고요. 알겠죠? 여기 망간 몇 개 있어요? 한 개. 한 개 있죠. 여기 망간 몇 개 있어요? 한 개. 한 개. 오, 망간은 달라져요? 망간은 됐어요? 됐습니다. 망간은 됐네요. 여기 산소 몇 개 있어요? 2개입니다. 여기 산소 몇 개 있어요? 4개입니다.
네 개 있죠. 그러면 산소는 맞아요? 안 맞아요 지금? 맞습니다. 안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떻게 해주냐면 원이요. 얘를 더해 주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저 누구한테 카톡하고 있는 저 지우 알겠어요? 아닙니다. 또 새로 생긴 여자친구한테 카톡한 거예요? 아니요. 아니 뭐 엑스건 프렌드한테 한 거예요? 아 이게 누구한테 한 거냐고요? 있습니다. 그럼 뉴 걸프렌드요? 잘 모르겠어요. X요? 잘 모르겠어요. 뭐야? Y요? 잘 모르겠어요. 예. 뭐 남자예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여자예요? 잘 모르겠습니다. 게이예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잘 모르겠어요. 그래요? 자, 여기 뭐 더해 준 거냐면 바로 산소 질량 보존을 위해서 뭐를 더해 주었어요? H2O를 더했죠? 그 산소를 몇 개 더했어요? 두 개도 있어요. 두 개인 건 왜 두 개인 건지 알겠죠? 네. 여기 산소 두 개고 여기 산소 네 개니까 알겠죠? 네. 그렇게 물을 더하고 났더니 누구 질량이 또 안 맞아요? 수소지가. 수소 질량이 안 맞죠. 그래서 여기다가 4H 플러스를 더해준다 이런 얘기죠. 이건 또 누구 질량 보존인 거예요? H. 요거는 얘도 수소의 질량 보존을 위해서 그런 거죠. 여기 수소가 하나, 둘, 셋, 넷, 네 개가 있으니까 H 플러스를 4개 더해준 거예요. 그 다음 뭐 할까요? 전자 개수. 바로 여기다가 전자 3개를 더해주시면 되겠죠? 맞네요. 무엇을 위해서? 전하량 보존이에요. 자, 오른쪽에는 전기적으로 플러스예요, 마이너스예요, 중성이에요? 중성이죠. 그러면 왼쪽도 뭐가 돼야 돼요? 왼쪽도 중성이 돼야 된다고요. 그러면 마이너스에 4 플러스에 3 마이너스가 더해지면 중성이 되니까 자유전자가 3개가 더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됐습니까? 됐죠? 됐죠? 그러면 그 다음 뭐 해야 되느냐? 여기 줄게요. 주다. 자, 그 다음 뭐냐면 1, 2하고 3 전체 반응식을 작성합니다. 자, 전체 반응식은 어떻게 작성하죠? 전자 개수가 살아요. 자, 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아까 뭐라고 그랬었냐면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뭐 한다 그랬어요? 동시에. 동시적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떻게 돼야 되냐면 산화되고 환원되는 전자 개수가 어떻게 돼야 될까요? 같아요. 산화되고 환원하는 전자 개수가 항상 같아야 합니다. 알겠죠? 그러면 이때 산화되는 전자 개수 몇 개예요? 두 개. 2개죠. 환원되는 전자 개수 몇 개예요? 세 개. 3개죠. 이것만 보면 같아요, 달라요? 다릅니다. 다르죠. 이때 얘를 같게 만들어주는 방법? 전자 개수. 2개, 3개를 일치시키는 방법? 위에 3 곱하고. 바로 최소 공배수 아시겠죠? 공배수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최소 공배수로 만들려면 여기다가는 뭐 곱해주시면 되겠어요? 3을 여기다가는 3을 곱하고 여기다가는 뭐를 곱할까요? 2. 2를 곱해서 위아래를 어떻게? 더합니다. 더해라. 됐죠?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이렇게 되겠네요. 2 MnO4 마이너스 3 6I 마이너스 그 다음 8H 플러스 한 것이 그렇죠. 2 MnO2 그 다음 4H2O 더하기 4H2는 비례적자. 그 다음 3I2 됐죠?
그러면 양쪽에 전자기수가 같아지기 때문에 소거돼서 저것이 최종 완성이 된다 이런 말이죠. 됐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뭐 해야 될까요? 최종적으로 pH를 조절해 주어야 합니다. 무슨 말이냐? pH를 조절하라니. 여기 지금 뭐가 등장해요? H 플러스. H 플러스가 등장하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염기성에서는 얘가 나타날까요? 나타나기 어려울까요? H 플러스가 염기성에서. 염기성 수용액에서는 H 플러스가 많이 있어요? H 플러스가 별로 없어요? 섞여 있습니다. 나타나기 어렵잖아요. 염기성에서는 얘가 나타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럴 경우 어떻게 할까요? H2 OH 마이너스 이온을 더해줍니다. 바로 양변에 동일 개수의 OH-를 양변에 더해 주시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아시다시피 8H2O와 8OH-가 더해지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이물. 바로 8H2O가 되겠죠? 네. OH 플러스가 OH랑 만나서 물이 되는 반응을 무슨 반응이라고 해요? 수화 반응. 중화 반응이라고 하죠. 그래서 산염기 중화에 의해서 산성 조건, 아니 염기성 조건에서 나타나기 어려운 H 플러스를 H2O로 바꾸어 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최종은 뭐냐? 여기 H2O 몇 개 있어요? 여기 H2O 몇 개 있어요? 4개 있죠? 여기 H2O 몇 개 있어요? 8개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어요? 넘깁니다. 샥샥 소거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는 해서 짜잔 됐습니까? 이렇게 완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화혼원 반응 시 완결하는 것 중에 가장 기초적인 것만 한번 해봤는데 뭐 기초적이다 하더라도 뭐냐면 아주 그 기본적인 내용들을 설명드렸으니까 광범위하게 쓸 내용들이니까 잊지 말고 꼭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됐다. 그럼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